이번 시간 주제는 미리 하면 안 되나? 라는 내용입니다. 그 주제를 보고 제가 요즘에 논문 좀 미리 쓸 걸 이러고 있거든요. 논문. 네. 그만 얘기하고 싶네요. 네. 지금 신경생처럼 뭐 미리 해둘 걸 하는 후회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그죠. 지금 당장 제가 밖에 뚝 떨어졌거든요. 뭔가 마음이 확 불편해지는데 사실 저는 후회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안 하는지 좀 물어봐 주시면. 왜 안 하시나요? 후회도 다음에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뭘 한다면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행동이 바뀌지는 않는구나. 그러면은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약간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는 좀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랑 네. 달랐나요? 미리미리. 초등학교 때는 정말 나중에 천천히 하다가 대학교 때는 미리미리 준비했나요? 시험 볼 때? 아니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좀 미리미리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뭐 계속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또 논문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성을 해도 개선에 전혀 없네요. 그러네요. 개선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좀 나아지지 않나 하는 것도 네. 습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미리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어떤 행동을 하는 건 굉장히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미리미리 한다는 건 우리가 되게 좋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준비성이 철저하다. 그렇죠. 준비성이 네. 철저하다. 자, 근데 어렸을 때는 미리미리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미리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중학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중학교 첫 시험을 치는 그쯤이었는데 시험 보기 하루 전날은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놔야 된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올 줄 몰랐네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은 컨디션 조절만 하지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적은 있는 거 같네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다가 포기했죠. 현실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교훈을 잘 못 지키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한동안 좀 그걸 따랐던 이유가 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아빠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도 마음이 너무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죠. 미리미리는 이걸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요즘 저희가 이렇게 병원은 이제 의과대학 이제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새벽은 아니구나 8시에 이제 그 컨퍼런스를 자주 하는데 방학을 쭉 했다가 이제 다시 컨퍼런스를 하니까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한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알람을 6시 반, 35분, 40분 해놓고 이렇게 하나가 울릴 때마다 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못 가는 경우가 한 30%는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따박따박 오는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하고 준비성이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거 그렇다고 게을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따박따박 오는 사람들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신경의 쌤은 몇 시에 일어나지 하면 딱 일어나나요? 아니요, 못 일어나요. 계속 늦추고 하다가. 언제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그 기준이 뭔데, 애들? 그러니까 이제 애들 학교 보내는 시간에 맞춰는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막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잠에 들었으면 그 다음날 이제 7시에 일어나더라도 한 7시 30분까지는 계속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떨떠 일어나서 미리미리 하시고. 그때 일어나도 다 제때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불안한 쌓여서. 거죠. 네,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7시에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은 왜 해요? 7시 반에 일어나면 되지. 그래도 뭔가 미리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아,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일정 시간이 되면 막 불안했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대략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불안한 거죠. 하지만 미리미리 해야지는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왔나 봐요. 착했구나. 자, 근데 사실 신영선생은 예를 들면 그렇게 하다가 경험치가 쌓여갖고 이제 좀 바꿀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불안했던 거지 원래 기질적으로 그렇게 불안한 편은 아닌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불안이 있으셔서 그거를 보고 학습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늦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고. 그러면 미리 하지 않은 게 불안한 게 아니라 혼날까봐 불안했겠네. 그래 시간 늦는 거에 대해서 항상 잔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학교 가려면은 좀 더 자도 되는데 꼭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섭겠네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혼내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그 소리가 막 짜증나 이러면서 일어났던 거. 그냥 소리가 커지면 혼내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나 봐요. 너무 하도 자주 그러시니까. 그렇죠. 그러시니까. 그냥 맞추는 게 아니까. 네. 그래서 미리미리는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지 그냥 언제 긴장되는지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자, 만약에 내가 3월에 보통 이제 그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보통 5월 중순에는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를. 그러면은 보통 언제쯤부터 준비를 해요? 지금의 저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한 달 전부터 했었어요. 한 달 전?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달리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언제쯤 좀 달려요? 그러면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는 확실히 달려요. 그럼 일주일 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그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미리미리 맞나요? 한 달 전부터 마음이 계속 뭔가 계획도 세우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빠 때문에 놀라서 그러네요. 놀라서 깜짝깜짝 된 것이. 네, 저도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자, 별로 신경을 쓰니 하는 얘기는 염두에 둘 필요 없고요. 그냥 미리미리 하는 척만 하고 미리미리 해야지 하고 걱정만. 네, 그런 어린이였고요. 네. 자, 그냥 사람마다 어떤 과제를 앞두고 이렇게 저걸 해야지라고 할 때 불안해지는 시기가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기 가짜고요. 네,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본과가 되면 매주 시험을 봐요. 매주 금요일 날. 자, 그러면은 금요일 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시험이 있으면 신입생은 그럼 한 수요일부터 공부하겠네요. 수요일, 예, 그럴 것 같아요. 수요일에 조금 시작하고, 목요일 날. 아니네요.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 아니었네요. 네. 근데 일요일부터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 시험 치고.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일요일. 정말 미리미리죠. 그러네요. 이걸 원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해야 될 일을 두고 이렇게 긴장하는 걸 수행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수행불안. 이거를 수행할 때 느끼는 불안. 근데 수행불안을 얼마나 빨리 느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되게 일찍 느끼는 사람은 일찍부터 준비를 합니다. 일찍부터 준비를 하니까 늦게 그게 올라온 사람들은 어머 쟤는 참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빨리 불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본인이 괴로우니까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미리미리 하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길게 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는 거는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리미리 할수록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무슨 하나의 가설이 세울 수 있는데 그럼 빨리 시작하는 친구가 잘하나요? 꼭 그렇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당일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으나 그래도 좀 한 번은 미리 훑어보고 이제 계획을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몇 과목을 보면은 그 중에서 제일 못하는 걸 해놔요. 네. 그다음에 잘하는 거를 얼추 한 다음에 못하는 걸 다시 하고 하루 전에 잘하는 건 다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시험 준비를 잘했네요. 되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며칠 전에 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추 해놔야지 그때 덜 불안하게 할 수 있고 잘하는 거는 또 할 때 지겨우니까 한 번 할 때 잘해놓고 하루 전에는 그냥 외우기만 하고 뭐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 수행 불안에 딱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는 걱정이 많고 불안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미리 해서 불안을 낮춰놓고 그다음에 쉬운 거는 좀 임박해서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거의 제가 어떤 순서를 얼마나 공부하는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쥐어 짜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경의 쌤은 아버지가 무조건 미리미리가 좋다. 네. 그러니까 책상 앞에 되게 오래 앉아 있었어요. 계획을 되게 오래 세웠던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는데 한 2주쯤 걸렸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을 내가 얼마나 긴급하게 느끼는지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자기의 수행 불안을 애한테 똑같이 투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니 아직까지 안 했어? 네.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학교를 이건 지각이야.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그러세요. 저희 이제 친정에 지방이라 내려가면 그렇게 빨리 보내세요. 기차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저희 막 1시간도 일찍 도착한 적도 있고. 가족 중에 굉장히 이렇게 여러 유형 저는 아버지는 그냥 괜찮다 이랬던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뭘 빨리 하는지 느껴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우 유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느끼는 엄마가 그걸 늦게 느끼는 아이를 키울 때 닭달.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보기 뭐 아까 한 달 전? 한 달 전에 이제 계획표를 짜겠죠. 그리고 뭐 몇 월 며칠에 뭐 하고 몇 월 며칠에 뭐 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쫙 세운 다음에 네, 엄청일까요? 선생님은 애들 시험 볼 때 얼마나 시키세요? 애들이 아직 시험을 봐가지고요. 아, 네. 시키진 않는데 그 숙제를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월요일에 가야 되고 주말에 숙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금요일날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자, 근데 그게 수행 불안인 것 같죠? 수행 불안까지는 그렇죠. 그거는 그냥 토요일, 일요일 좀 편하게 지내야지. 예. 네. 그런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 해놓으면요? 아, 이걸 이제 월요일에 하고 가야 되는 과제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 예. 아, 이거 해놓으면 편한 데가 아니라, 네네.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불안하고 또 다른 네. 느낌. 자, 근데 이제 미리미리 하면은 불안이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미리미리 일찍 쫙 올라가는데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쫙 올라가면은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불안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내일 시험인데 하면 공부가 잘 되지 않나요? 그죠. 네. 제가 네. 고등학교 때 그걸 확 깨닫고 그렇죠. 그 뒤로는 잘 외워져요. 네 너무 잘 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거의 막 사진처럼 막 들어가고 막 심지어 막 시험에 갔는데 막 까먹었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자 이제 이렇게 긴장감이죠. 긴장. 네. 그래서 수행 불안이 쫙 올라가면 긴장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공부가 막 쫙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최적의 수행 불안 수준이에요.
그 불안이 없으면 그래 뭐 시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되고 불안이 쫙 올라가면 이렇게 막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거에 비유하는데 내가 막 거실에서 막 뭐 닦고 있는데 누가 배를 띵띵동 하면은 누구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띵동 하면은 누구지? 없는 척 할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누구지 이렇게 한다면 저보다 훨씬 반응이 즉각적이 없는 척 할까라는 생각 안 하고 올 사람이 없어. 저거는 안 열어도 돼. 뭐 이렇게 저는 몇 단계를 거칩니다. 합리화 과정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뭐냐면 긴장 수준이 높을 때는 비슷한 긴장을 요구하는 일을 빨리빨리 해요. 근데 긴장 수준이 뚝 떨어져 있을 때는 이걸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그렇죠. 워밍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기 싫어 뭐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적당히 이제 공부가 잘 되는데 거기서 미리미리 하는 사람들은 더 올라가요. 불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부터 네.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을 제가 이제 상담한 적이 있는데 얘가 일, 월, 화는 공부가 잘 된대요. 그래서 야, 이 추세를 가면 나는 1등을 할 거야. 근데 수요일부터 조금씩 힘들대요. 그리고 목요일은 공부가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 불안이 과도하게 일찍 생겨서 쭉 올라가는 사람들은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다가 쫙 효율성이 올라가다가 더 가면은 이제 너무 긴장돼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수행 불안이 너무 높으면 딱 준비했던 게 하얗게 백지 상태가 된다. 이런 사람도 네, 그거는 이제 그렇죠. 거의 불안 장애 수준에 준하는 이제 그런 정도고 그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심하면 네. 좀 약물 치료나 이런 걸 좀 받으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수능 앞두고 그런 시험 불안 때문에 네. 공부가 안 되고 그다음에 시험만 되면 틀리는 애들 있잖아요. 잘하다고. 잘하던 애들이 예. 중요한 시험에서 예. 이렇게 그런 뭐 수학을 한번 망치면 그 다음에 쭉 수학을 망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 이제 네. 그런 수행 불안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마다 다 고유한 어떤 곡선이 있습니다. 이 곡선이 있어서 뭐 느긋한 아이들은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닥치면 엄청 잘 외우거든요. 뭐 물론 요즘은 뭐 분량이 워낙 많다고는 하지만 그걸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원 평가를 네. 수능 보듯이 시키는 엄마들이 있으세요. 단원 평가는 초등학생인 네. 거죠? 그래서 애가 요즘 시험이 많아서 그래서 그래요 무슨 시험 단원 평가 처음 듣는 얼굴 하네요. 시험을 친다는 소리는 저는 아직 못 들어가지고 저희 아들은 시험을 단원 평가 안 봐요. 이해하던 거. 그럼 뭐 혹시 볼지는 몰라요. 그 제가 모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린애들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럼 한 장씩 갖고 왔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게 시험진지는 어느 순간 깨닫는 건데, 사실 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단어는 항상 나가잖아요. 그죠. 1단원, 2단원. 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항상 시험, 이렇게되면은, 이렇게 잘하고 못하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얘가 이해했나? 뭐 이런 거를 한 번씩 짚고 네.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정말 매 시험을 내신 등급 매기듯이. 자, 근데 그 이유는 다 수행 불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수행 불안이 되게 높았으면, 얘 단원 평가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원 평가를 하게 된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눠서.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 단원을, 그러니까 패스와 페일이죠. 그냥 어느 정도 이해했나? 그래서 아주 이해 못하는 애들만 이제 추가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중간, 기말 2개였다가 무수히 많은 시험으로 쪼개지면서 같은 비중이. 그렇죠. 그 일상이 이제 불안으로 얼어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행 불안은 사실 적절한 게 좋습니다. 네. 아예 없는 것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를테면 아침에 등교하는 거 출근하는 게 다 수행 불안. 네, 시간에 맞춰서. 그렇죠. 해야 내가 되니까. 늦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애들이 등교 시간을 못 맞춰요. 이게 몇인지 모르니까. 근데 엄마가 매일매일 훈련을 시키면서, 아, 늦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등교를 해야 되는구나.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규칙을 지키는 자체가 수행 불안이거든요. 네. 여기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시험은 사실은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일찍부터 시험과 관련된 수행 불안을 만들어주는 건 나중에 얘가 이렇게 정말 노력해서 좋은 수행을 해야 될 때 과도하게 수행 불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의대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얘네들은 정말 많이 불안장애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입학생 중에 한 80% 정도가 제일 원하는 게 무사히 졸업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또 무사히 입학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대학만 잘 가면 그 다음엔 인생 편해. 네. 이때까지 잘해서 나머지를 풀어서 먹어. 이렇게 했는데 와봤더니 매주 시험이. 그렇죠. 매주 시험인데 전국권 애들이 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여기서 꼴찌를 해도 전국권에 이렇게 절대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위 몇 프로에 들었으면 지금도 상위 몇 프로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도 그 수행 불안이 자극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괴롭겠어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네요. 이거를 봤을 때 신경미생이 수행 불안이 높지 않다는 거죠. 예, 수능 불안은 지금까지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닌 걸로. 논문은 좀 괴로운가 보네요. 논문이 제가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안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불안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또 느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느긋해졌구나. 더 느긋해지는구나. 아니죠. 아버지의 교육에 물이 점점 빠지는 거죠. 나는 거의 말도 안 이제 말도 안 들어요. 안 가도 돼. 막 이러고. 뭘 안 가지? 지금 출발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사실 그 나이에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건 아버지가 정말 많이 혼냈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 뭐 저는 안 가도 돼라고 하지 않고, 아니, 알아서 말하지 마라. 뭐 알아서, 저 남편이 그래도 되게 싫거든요. 해라 마라 하면. 네. 자, 이것만 봐도 수행 불안이 얼마나 환경에 의해서 고조될 수 있는지. 네. 근데 신경을 보면 알겠지만, 수행 불안을 아무리 불어넣는다고 더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무난히 살았고 지금도 무난히 살잖아요. 지금 근데 오히려 또 마음 편해요. 그렇죠. 비슷하게 사는데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안하니까 네. 더 살기 힘들었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웬만하면 일을 펑크내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난관이 생기게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좀 쉬어야 돼. 충분히 열심히 했어. 왜냐? 여태까지 별로 사고가 없었어.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번에 논문 안 쓰면 잘리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해요? 이제 약속된 기한을 넘기면 이제 경고가 오겠죠. 이제 경고를 받을 정도까지 미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마음이 급한데 그렇죠. 경고받은 뒤를 지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면 또 미루려고 하죠. 네, 뭐 사실은 이런 걸 뭐 혹시 스스로는 좀 게으르다? 네. 뭐 준비성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유연하다. 네. 융통성 있다. 네. 자기 자신을 잘 수용한다. 제일 좋은 거, 제일 거기서 긍정적인 건 삶의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거죠. 네. 제가 이 상황인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다면 제가 여기 이렇게 못 앉아있고
네, 가서 논문 써야 네, 되는구나. 그때 이제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너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었던 거가 되는 거죠, 저한테는. 아, 사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추석 때 논문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하면. 승낙하시게. 그렇죠? 네. 아직도 안 하고 뭐 했냐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래도 가려고 아빠 하면.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죠. 오지 말고 논문 쓰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계속 전화가 오겠구나. 네. 그렇지.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수행불안 정도가 다른 분야를 보셨고요. 그냥 각자의 곡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 리듬에 맞춰주는 게 이제 가장 효율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남편 생각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수행 불안이 정말 낮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벼락치기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아요. 매우 좋은 성적이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하는 말이 자기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엄청 성공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은연중에 수행불안 높은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던데. 그렇죠. 사실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맞아요. 네, 살게 해주는 게 가장 네. 행복하고 서로가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가서 좀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옳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아하겠죠?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당신 정말 순발력 뛰어나. 아, 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군요. 그 능력은 이렇게 정말 탁월한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좀만 부지런했으면. 순발력은 항상 발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순발력은 좋은데 남편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네요. 예. 순발력 그 능력을 제가 높게 평가를 해줘야겠네요.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벌떡해서 후다닥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 어쩌고 하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잔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얘기하다 보면 자주 우리 부부가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께 아이들이 왜 학습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수행 불안은 타고나는 것이고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보면서도 많이 네. 아실 것 같네요. 네. 준비 잘해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